만들고 싶어 했어요. 네, 그렇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기회가 된다. 이 독재적 무역망을 형성하고 반미적인 국가들, 대표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이참에 다 때려치고 우리 경제 영역으로 돌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사실은. 예.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는 현재 식량하고 여러 가지 자급자족 시스템을 그동안 크리미아 반도 사태에 의한 경제제재 때문에 많이 네.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어느 정도 대처를 하는 거다. 다만 핵심은 국민들이 어떻게 마음을 굳게 잡는 거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일단 첫째, 러시아는 왜 밀리고 있나? 원래 러시아가 원래 저래요. 원래 러시아는 저런데 저걸 통해서 배우면서 그동안 많이, 그게 원래 역사적 계속 과정이었다. 그래서 쉽게 러시아는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사실은 이게 왜 또 그런 쉽게 무너질 수 없느냐. 그거는 좀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고 어쨌든 내가 그동안 제가 전쟁사를 살펴볼 때 그렇다 이겁니다. 일단은 그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것에 대한 거를 일단은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재미난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니 공군이 10배가 넘는데 어떻게 10배가 넘는 공군으로 이렇게 못 싸우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같은 나라였고 사실 그 러시아 항공기 엔진의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산이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엔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정비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동률이 완전 개판이 됐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랑 그걸 끊으면서 원래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도 전투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정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그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전투기를 제대로 운영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다른 전투기들이 아무리 많아도 엔진 정비 안 한 애를 그냥 띄웠다가 그냥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군에 대한 그 지배권을 장악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다면 사실은 엄밀하게 전술적으로는 한심하지만 네. 전략적으로는 침공이 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예. 말을 들으면. 왜냐면은 이게 사실 이 전쟁의 시발점은 사실 유로마이단 사태입니다. 유로마이단을 통해서 친서방 정부가 시비에서 혁명 정부가 수립이 됐고 이것이 러시아와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무엇보다 유로마이단 사태 때 적극적으로 서구 사회가 개입을 하면서 장난질을 많이 쳤죠. 쉽게 말해서 어차피 엄밀히 그렇게 따지면 전쟁 입장에서 서구 사회가 한 거고 뭐 그건 둘째 문제가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이 사실 많이 암울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첨단 무기 계속 개발했는데 그런 것도 끊기고 막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을 들어본 다음에 러시아군도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결국 침략으로 이참에 할 수 있는 합병을 시켜야겠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해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침략을 한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왜 최첨단 그런 어떤 과학 시설이나 그런 공업 시설이 왜 우크라이나에 있었을까? 뭐 그건 사실 간단한 건데 예. 원래 이제 러시아는 이제 3차 세계대전 소련 시절에 많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일본도 일본 본토가 아닌 북한 지역에 많은 공업 시설을 세워놔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중국 침략을 하기 위해서 무기를 생산했듯이 심지어 만주에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주나 북한에 했듯이 소련도 이왕이면 유럽 근처에 있는 지역에다가 일부러 이제 군사시설을 많이 확충시켜 놔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그게 오늘날의 부메랑으로 일단 첫째 돌아온 거고. 그것이 이제 그런 잘못된 선택이 된 거지, 사실. 안타깝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레닌이 우크라이나 출신인가요?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출신인가요? 스탈린은 조지아 출신이니까 아마 레닌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다면 레닌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후르시초프는 확실히 우크라이나 출신이에요.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그런 어떤 그런 공업 시설이나 이런 사회 간접 투자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많이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가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하게 됐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엄청난 곡창지대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평지가 계속되고 산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적으로 발전시키면 너무 좋죠. 아, 공장 짓고 도로 짓고 하는데 뭐 산 있고 그러면 터널 뚫고 막 그래가지고 도로를 지어야 되잖아요. 공장지대를 하려면.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곡창지대라 강도 큰 게 막 여러 개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물 공급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우크라이나 쪽에다 공업단지를 많이 했고 그 공업단지 중에 대표적인 크림반도가 이제 그 공업단지로 많이 개발을 시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우크라이나 본토 같은 경우는 워낙 곡창지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공업화보다는 그냥 그 곡물로 많이 하고 그에 비해 좀 그 좀 척박한 땅, 그 농사 짓기에 좀 척박한 땅이 크림반도라서 예. 그래서 크림반도 쪽에다가 그 공업지대를 많이 만들었다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분리 독립을 하겠다고 하니까 잽싸게 이제 크림반도를 먹은 거죠. 공업시설을 있는 거를. 그런 거랑 다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그 평야지대가 굉장히 이번 네.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원래 러시아군이 이제 쉽게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평야지대가 많으니까 방어 거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기갑 웨이브가 굉장히 유리한 네. 적인데 딱 시간 굉장히 가장 피할 시기에 전쟁이 터진 거죠. 네. 바로 그 진창 네. 시기 완전히 3월 초가 되면 무슨 공진용으로 뭐 있다는데.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일명 그 진창지옥이 펼쳐진다고 그래서 이제 들판 쪽으로 네. 기갑부대 웨이브가 안 돼가지고 도로를 따라 이렇게 그게 오다 이제- 점령을 하다 보니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삐쭉하게 점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쪽으로 기갑사다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이 시기만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는데 이 시기에 막 아. 해빙이라서 그렇다고. 근데 그래도 힘들고요. 여름 되면은 어쨌든 똑같고. 아니 제가 이제 독소전쟁 네. 관련 기록도 저도 봤는데 그게 아니라 예. 겨울에 눈이 쌓였다가 네. 녹으면서 이제 네. 물이 많아서 진창이 네. 되는 거고 네. 시간 지나서 이제 좀 예. 그 진창에서 많이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기만 딱 피하면 어느 정도 네. 괜찮은데 딱 이 시기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골치 아팠다라는 얘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본인 착각해서 하는 거니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핵심은 아까 말했던 방어 거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원래 기갑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이제 아까 말대로 시군창이었다. 시골집에서 특히 러시아군이 초기 이른데 너무 취약해요. 원래 네. 원래 겨울전쟁도 아주 그 모티 전술 장작 네. 패기라고 네. 해서 그 이게 왜 핀란드가 왜 침공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인프라가 떨어져가지고 길이 다 2차선 도로밖에 네. 없고 막 비좁고 그런 것만 잔뜩 있지 네.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이 기갑 부대를 딱 중간에 앞뒤로 딱 쳐가지고 네. 마비시킨 다음에 막 쌈 싸먹기 해서 네. 다 끊어가지고 쌈 싸먹기 하기 딱 좋은 그런 네. 게릴라 전술이 딱 최적한 데거든요. 심지어 핀란드 군들은 스키트까지 타고 다니니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해서 이게 모티 전술이고 장작 패기라고 해서 나무를 쉽게 패기에서 다 장작을 패듯이 다 박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때 죽어나간다. 소련군이. 근데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현재 그런 상황에 빠진 거다. 1차 체천전쟁과도 비슷하다. 근데 문제는 그 독소전쟁이나 2차 체천전쟁 같이 이걸 한번 겪고 나면 러시아군이 나름대로 절치부시하고 대비를 하기 때문에 다음 전쟁에서는 만만치가 않을 거다. 그 이번에 세인트 제블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막이 들린 거죠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딴 거를 왜 그딴 걸로 무슨 그렇게 하니까 이게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게 솔직히 뭐 어떻게 딱 그런 거 보면 느끼면 이 사람들은 좀 한심하다. 이번에 사실은 솔직히 이번에 애초에 전쟁을 쉽게 끝낼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오해받게 물론 당연히 이익도 원하고 이권도 원하고 영토도 다 원하지만 진짜 가장 러시아가 원하는 건 체면이에요. 핀란드 전쟁 경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핀란드가 항복하지 않습니까? 겨울전쟁에서 거의 다 이기나 싶으면서도 왜냐 물론 이제 핀란드 자체에서도 이제 병력이 소진다고 할 수도 없었지만
한국을 해야지 소련군이 물러나지. 만약에 끝까지 한국 그거 안 해주겠다고 하면 소련군은 어쩔 수 없이 그 한국을 받아내서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복해준다니까 그때 거의 다 이긴 전쟁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습니까? 체면이란 게 이 대륙 출신들은 중요한데 이 젤렌스키가 바로 EU 가입해버리다 전황이 좀 좋아졌다고. 어?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지금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